재채기로 시작되는 감기.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만성 비염이 되기도 한다. 외출을 할 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제 재채기나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출하기 전에 좀 챙겨야 될 약들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불편한 점은요, 이제 저녁에 자면서 숙면을 못 취하니까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좀 더디고, 그리고 아침에 코가 막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낫는가 싶다가도 쉽게 재발하는 비염.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건강가TV의 이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함께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때 아닌 감기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감기로 생각했다가 재발이 반복돼서 만성 비염으로 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재채기는 물론 흘러내리는 콧물은 당사자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죠. 그런데 이 비염 치료를 단순히 코질환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자꾸 재발되는 성가신 비염,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지 오늘 건강가TV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유용우 한의원에서 유용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보기에도 답답하고 성가신 질환이죠. 콧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킁킁거리는 것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는데요. 네.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답답합니다. 비염,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이게 질문이 참 광범위한데, 네. 이 비염이 생기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그 호흡이 필요할 때 이제 호흡의 통로를 이제 숨길이라고 해요. 그럼 숨길에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코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염은 환경이 이제 흐트러지고 적절한 대응이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필요한 환경은 일단 기본적인 면역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촉촉함,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온 조절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 몸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이제 환경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뒷받침되어야 확실한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조화가 깨지면서 비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염 때문에 인상까지 또 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많이 변합니다. 네. 예, 화면 좀 보시죠. 네. 일단 이제 비염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고 앞면이 이제 안 좋은 이제 다크서클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다크서클이 피부 질환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코 주변에 순환이 원활히 안 되는 게 이제 비염 질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막힘이 이제 심해지고 이렇게 호흡에 답답함이 있으면은 이제 저절로 입이 살짝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멍하니 입 벌리는 상태를 흔히 이제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멍 때린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그냥 저희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도 이제 변하지만은 이제 스스로 자신감의 결여도 있고 피곤한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아예 막 구조가 변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구조가 변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 밑에 이제 아이가 이제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이제 잇입술이 발달이 이제 자꾸 저해되면서 이제 잇입술 발달 저하되고, 이제 치아가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치아를 다물어도 이제 잇입술이 보여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치아가 보여져 가지고 이제 외부적인 공기에 어떤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데노이드형 얼굴 변형이 생기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비염으로 변형된 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은 코의 기능을 알면 좀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는
일단 이제 호흡을 할 때 결국 최종적으로 폐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위한 통로예요. 네. 근데 통로이면서 이제 기능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일단 가스 교환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이제 공기의 상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가 없는 이제 청정한 공기여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 체온과 같은 온도까지 이렇게 이제 가온이 된 온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37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이제 100%가 된 상태.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가스 교환이 가장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외부 온도가 어떻든 간에 여기가 20도가 되건 10도가 되건 일단 폐에 도달할 때는 37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을 이제 코가 해주는 거예요. 네. 코에서 이 가온을 해가지고 이제 폐포에 도달할 때는 이제 37도가 돼야 네. 돼요. 근데 그 역할의 80~90%는 이제 코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가 이제 인후 편도 부위에서 담당하고 이제 세기관지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습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습도가 됐건 막 사막처럼 건조한 데가 됐건 열대지방의 후덕지근한 됐건 기본적으로 폐포에 도달할 때는 100%의 습도 상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코가 이제 80~90%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코가 자연스럽게 이걸 역할을 하면은 이제 폐포에 도달하는 공기가 가스 교환이 이제 쉬운 상태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으로 숨을 쉬면은 이제 코가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입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입에서 일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편두에 이제 부담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편두에 차가운 공기가 직접 접하기도 하고 이제 오염된 공기가 바로 접하기도 해가지고 이 편도가 감염도 일어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편도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편도 온도가 떨어져요. 그럼 편도 온도가 떨어지면은 편도에서 면역력이 뚝뚝 다운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편도의 면역이 일단 이제 37도가 유지됐을 때는 면역을 100% 발휘된다면은 편도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이 35%가 저하돼가지고 65%밖에 발휘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2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예. 2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편도가 원래는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작 면역력 떨어지면서 기능이 다운되니까 편도 자체가 감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편도가 부었네, 편도선염이 생겼네 이런 상태가 돼 버려요. 네. 아. 그러니까 입으로 벌리면은 일단은 이제 이 가스 교환 효율도 당연히 떨어지지만은 이 편도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비염이 어떤 병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코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일단 우리 코는 일단 코의 면적이 이제 콧구멍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인후부까지를 이제 코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비중격을 기준으로 좌우 나눠지는 이제 비강의 구조고요. 이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서랍 기수기처럼 이제 비강 구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비갑계라고 하는 이제 통로가 있으면서 이 옆에 부비동이 있어가지고 코의 기능을 이제 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강의 점막 상태하고 부비동의 이제 상태가 이제 코의 기능을 가장 좌우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코에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비강의 점막 상태 이상이던가 부비동의 통로가 막혔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부비동, 네, 점막은 좀 알겠는데요. 예. 부비동이라고 하면 그 코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코 주변에 네. 이렇게 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아, 네. 예,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역할이 이제 코에서 이렇게 온도 습도를 조절할 때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의 압력 조절하는 역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뇌의 온도를 이렇게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역할이죠. 네, 되게 중요하죠. 네,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 콧물 조절이 안 되는 정도로 비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이 비염도 원인에 따라 그 종류와 또 증상이 다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보죠. 네, 그러니까 코 질환을 이제 분류할 때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는 임상적인 분류가 있고 이제 어떤 구조하고 맞물린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치료에는 임상적인 분류를 하는데 네. 그냥 감기를 비롯한 그냥 바로 생긴 급성비염과 계속 반복되는 이제 만성비염으로 나누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누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눠요. 근데 알레르기성도 일단 1년 내내 증상이 있느냐 아니면 특정 기간, 우리나라를 보자면 대부분 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는 이제 봄에 꽃가루 날리고 황사 날렸을 때 이 부분 못이기가 나서 드러나는 비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온도차하고 습도차하고 맞물려가지고 면역력에 좌우되는 바람에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비염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비알레르기는 일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좀 다양한 환자군이 있는데, 일단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항원 항체 개념이 아니고 단순한 온도차, 습도차, 물리적인 자극 이런 거에서 반응하는 혈관 운동성부터 시작해서 그냥 똑같은데 이제 코에서 어떤 이렇게 호상구가 많이 분비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별건 아니지만은 구조에서의 미묘한 부담 때문에 끊임없이 컨디션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구조적인 비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요. 네. 그런데 가끔 보면 코가 막혀 있는 애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특히 시험 때 성적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비염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 많이 하세요. 네. 치료 원리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예. 치료 원리는 일단 원인을 아는 게 결국은 치료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기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태도 달라져요. 그러면 이 원인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설정할 거냐인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 생활 환경부터가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생활 환경이 일단은 비염을 떠나서 내 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절 능력이 좌우가 돼주고, 그 다음에 장부의 어떤 상태가 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면역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조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장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비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염 치료는 이제 차근차근 원인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에서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먹는 식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네. 이 식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 비염이 조금 호전될 망정 완치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이제 신체 활동.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로하지 않는 생활도 필요하고, 네.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수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하루를 본다면은 이 활동하는 낮에는 좀 과로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리를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만 이루어져 가지고 회복이 된다면 건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코의 어떤 상태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 부담으로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비염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현대에 들어서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할 만큼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감당 못한 스트레스는 결국은 내 정서의 육체에 과부하가 되면서 결국 이제 면역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인자로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환경이 딱 개선이 되면은 최소 더 심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말 속에 점점점 좋아진다는 말은 숨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한의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네. 그 상태에 개선되고, 또 개선된 상태 유지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그래서 생활만 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완치 쉽고, 그 다음에 애지간하면 재발을 하지는 않죠. 어쨌든 이 원리에 대해서는 살짝 알아봤고요. 예. 좀 이따가 자세히 뭐 식습관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비염을 고치려면 비위를 맞춰라 라는 네. 재미있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가 이 비염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우리 몸에서 비염의 요소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를 떠나서 실질에서 비염이 심해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염이 호전되고 이거에서 우리 먹는 거하고 맞물린 비위 상태가 이제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가 어떤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충분하고 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충분히 소화 흡수해가지고 내 몸에서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내 생명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먹는 거에서 나한테 맞춰 먹느냐 못 맞춰 먹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못 맞춰 먹는 거의 대표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몸에 해로운 독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걸 내가 스스로 맞춰 먹을 수 있게끔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냄새 맡아봐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겠다 안 먹어도 되겠다 판가름하고 살짝 맛봐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겠다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딱 맛봐서 이거 내가 나한테 필요하네 내가 소화할 수 있겠네 싶으면은 혀에서 맛있다고 판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한 음식이 되거나 나한테 불필요하거나 하면은 혀에서 이제 맛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위 상태하고 이제 맞물려서 일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맞춰 먹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못 맞출 때 문제가 돼요. 잘 모르니까 못 맞추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알아요. 자신이 알 수 있을까요? 예, 알아요. 아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좀 무시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은 안 되고요. 우선 좀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서 이 맛을 좀 음미해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데 뭐 여유 있게 씹는다면 한 30분 씹으면 되고요. 이렇게 씹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맛을 알 수가 있죠. 네. 씹다 보니까 점점점 맛있어요. 이건 내가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 몸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씹다 보니까 씹기도 귀찮고 맛이 떨어져. 그러면 이건 내 몸에서 이제 불필요하거나 이게 소화가 어렵다는 표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다 보면 위장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절반 찬 것 같네. 어느 순간 3분의 1 찬 것 같네. 네. 어느 순간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느낌이 와요. 네. 이때 이제 한 숟가락을 안 먹고 내려놓으면은 내 몸에 이제 소화에 필요한 적절한 양이 들어간 형태가 되는데 급하게 먹으면 몰라요. 근데 천천히 먹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정상이다 싶은데도 음식이 맛있어서 좀 욕심 때문에 더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하튼 급하게 먹건 욕심 때문에 먹건 넘치게 되면은 이게 소화에 부담이 다가와요. 그럼 소화의 부담에서 이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게 위장에서 이제 유산 분비 상태하고 췌장에서 체액 분비 상태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체액 분비와 유산 분비의 균형이 맞춰지면은 자연스럽게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흡수에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질 않는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은 이 소화의 버거움, 그 다음에 이제 이 흡수에서 이렇게 이제 버거움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 많이 먹게 되면 유산 분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체액 분비에 부족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화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렇게 버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가 된 상태에서 소화가 위에서 소화가 된 것은 유산이 충분하게 이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갈 때 체액 분비가 일어나요. 근데 체액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조절을 해요. 네. 어떤 조절이냐면은 이 소장에서 췌장 부분은 체액 더 달라고 하고 위장 부분은 잠깐 멈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의 내용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멈춰져 가지고 이렇게 역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면서 목말라, 입말라, 콧말라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내 능력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위의 불균형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코가 메마른 형태의 비염이 발생을 해버려요. 네, 그럼 이 비염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생활요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비염을 치료할 때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관리와 적절한 치료인데 일단 당장 코가 네. 이제 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하면서 관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코 세척법인데 네. 이 연어는 저쪽 아랍 지역의 우드법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예,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제가 그 우드법의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네. 모션을 취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들이키는 겁니다. 물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뱉어내는 거예요. 코로요? 그러니까 코를 세척하는 거죠.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뱉어내는 게 우드법인가요? 입으로 입으로요? 뱉어내요. 네. 예. 어려울 것 예. 같은데요. 어렵죠. 그래서 이 코에 점막과 농도가 생리식염수 농도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골 때리는 현상이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이 이제 코 세척법인데 네. 이걸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네. 이 발전시키는데 이제 저희가 발전시킨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전시킨 게 있어요. 네. 자,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전이라기보다는 실제 행하는 겁니다. 저 생리식염수로 한쪽 코에다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잔뜩 넣는 거죠. 이게 반대편 코로 이제 나올 정도로. 예. 근데 힘든데 아무튼 저렇게 하면은 코가 좀 세정이 되면서 좀 편해져요.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코에 넣는 어떤 세정제는 생리식염수 농도가 맞아져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금 세수하듯한 화면에 나오는 예. 방법인 거죠? 예, 예. 세수한 듯한 방법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적절한 어떤 성분 이제 저희 한의원의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오이즙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큰 개념을 코의 점막을 네. 오이팩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자세를 이제 바로 하면은 코 전체를 이제 멋있게 세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정된 상태에서 코의 부기도 가라앉아지고 네. 그다음에 습도도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세정은 기본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돼요. 네, 비염을 단순히 코에만 한정해서 치료하지 말고 우리 몸의 체질과 생활요법으로 종합적인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비염 때문에 고생한 분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1년 반 가까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해서 좀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자연 환경 좋고 그런 곳으로 좀 가서 좀 휴양차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사실 비염 증상이 이제 코감기 증상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항상 코감기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집중력이 많이 흐려지는데요. 비염이 치료되고 나서는 이제 학업을 할 때나 업무를 할 때 이제 집중력이 좀 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편했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코가 막혀서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코가 뻥 뚫려서 시원해요.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비염을 낫게 하는 것은 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러면 충분한 수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게 절대량보다도 일찍 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시에 자느냐에 따라서 피로 풀어내는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멋있는 모습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제 갓난아기들이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뉴스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졸리면서 좀 주무십니다. 네. 이때 주무셔가지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한 6시간 정도, 조금 약하신 분들은 8시간 정도 푹 자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푹 잔 상태에서 꿈 없이 깨지 않고 이렇게 푹 자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가장 잘 자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운동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동만 해줘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가장 무난하고, 유산소 운동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걷기나 이걸로도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유산소 운동의 기본이 있어요. 한 번 하면 30분 이상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다시 할 것.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유산소 운동을 이제 제가 열심히 권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다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기가 조금 엄두가 안 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이 이제 집에다가 돌잔 매트를 하나 구입해 놔라. 네. 돌잔 매트에서 제자리 걷기. 아, 네. 그러면 심폐 운동 쪽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은 이 말초 순환 운동으로는 참 멋있는 운동이 돼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먹거리인데, 네. 이 먹는 것은 아까 비율을 맞춘다는 걸 잠깐 말은 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먹어야 이 내 상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씹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일단 입에서 이제 충분히 쪼개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입에서 아밀라제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일부분의 소화가 돼요. 네. 특히 이제 탄수화물 계열은 반드시 씹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씹는 중에 내 혀에서 느껴지는 입맛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인지해가지고 입맛대로 이제 먹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내 유장의 용적 맞춰가지고 이제 한 숟가락 적게 정도,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이제 흔히 이제 좋다고 하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좋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대사가 활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쉬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무의 에너지 효율이 좀 좋은 것들 이렇게 취하면 돼요. 네. 근데 비염하고 맞물릴 때는 좀 따뜻한 걸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대사가 어떤 거냐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그냥 발효식품 좀 먹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발효식품, 효소식품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대부분 이러긴 해요. 네. 된장, 청국장이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김치도 여기에 속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먹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신선한 것 먹는 게 또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선한 것을 이제 취하면은 우리 몸에 소화흡수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이 독소의 유입량이 적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먹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뭐 건강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비염 치료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 네. 거죠. 아이가 종일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시달리면 엄마의 마음은 참 타들어가죠. 공부는 둘째치고 한창 뛰어놀 나이에 아이의 성격마저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염에 대한 궁금증, 또 재발하지 않는 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용우 한의원의 유용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가 TV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